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모성간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산전관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요. 산전관리 내용 기억하시나요? 정기 건강진단 받으러 가가지고 어떤 검사 받아야 되는지 소변 검사, 혈압 검사, 체중 검사 이런 것들 받아야 되는 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이어서 이제 조금 뒤에 진도 더 나가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산전관리는 산전에 받아야 될 그 관리 사항 중에 이제 산모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이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이번 시간 이제 음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음주는 당연히 이제 흡연 다음으로 음주도 역시나 산모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주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알코올을 임신 중에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알코올을 섭취하고 낳은 태아는 공간 추리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알코올 섭취뿐만 아니라 아예 산모가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러면은 그 750명 중에 1명꼴로는 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서 알코올 증후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지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고 정신 지체가 있고 성장 지체도 올 뿐만 아니라 얼굴에 기형이 있는 상태로 많이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흡연에 의해서 음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에 대한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방사선에 당연히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2주 이내에 만약에 산모가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 하면은 그 수정란은 이제 그 사망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정란 자체는 완전히 다 사망이 된대요. 그 2주 이내에는 굉장히 그 완전히 얼마나 강한 그거면 노출이 되면 그게 태아가 죽거나 그렇게 다 그 수정란 자체가 사망을 하게 되는지 너무 끔찍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2주가 아니고 2에서 6주 사이에 노출이 될 때는 반드시 이 아이는 이제 기형아로 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제 것 같아요. 방사선 자체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방사선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러 가면 반드시 방사선 기사님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임신을 하셨는지 아니면 임신의 그 가능성이 있으신지. 그래서 임신을 하셨다 그럼 최대한 그 방에서 멀어지게 가 계시라고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전 관리에 그 관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임신 시에 이제 가장 저번 시간에 의해서 정맥류 다리 부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중요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계속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을 이제 하게 되면은 혈액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1500cc 이상의 혈액량이 늘어난다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몸에 수분이 과다하게 이제 비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수분이 비축이 많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제 되지가 못해 가지고 몸이 이렇게 차차 붓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임신 시에 정맥류의 다리 부종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임신하면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단 이제 다리 말고 얼굴이나 손에 이렇게 부종이 나타난다 하는 거는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의사에게 반드시 가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 정맥의 부종 같은 것이 생기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간호조무사로서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는데 산모들이 이런 다리가 너무 부어요 라고 물어보실 때 이제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리 부종에는 어떠한 예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리가 붓게 되면은 심장보다 다리를 더 높이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쇼크 환자의 간호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T 포지션이라고
트렌델린버그 포지션이라고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는,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는 포지션을 해서 붓기를 좀 부종을 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나 또 장시간 서 있는 자세 모두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서 그런 자세는 피해야 되고, 조격으로 따뜻하게 다리를 해줘서 붓기를 빼주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저염으로, 그 산모들은 저염 식단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몸이 많이 부어서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줘야 노폐물도 자꾸 빠지고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충분히 몸이 부었어도 수분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압박 스타킹을 자기 전에 차게 되면은 그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되돌려줘서 완화하는 데 예방이 되기도 하고요. 마사지는 뭐 당연히 남편분께서 해주시면 혈액순환 시키는데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붓기 빼주는 데는 옥수수 수염차 마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눕기라고 있는데, 이 왼쪽으로 눕기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와 좀 겹치는 내용입니다. 산모들이 보통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앙와이 자세라고 해서 똑바로 눕는 자세예요. 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임산부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똑바로 눕게 되면은 그 허리 정맥이 약간 그 오른쪽 이렇게 뼈 있는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쪽이 이제 눌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저혈압 증세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시적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이제 왼쪽으로 돌아 누워주는 자세를 취하면 이제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돌아 누워주는 자세가 이제 그 부종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저혈압 증세를 보일 때나 다리 부종이 있을 때는 왼쪽으로 돌아 눕는 자세를 취해준다라는 것까지 해서 산전 관리 방법 한번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 들어가 볼 건데요. 굉장히 이제 임신을 하셨던 분들이시라도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되시는 내용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배우면서 임신 전에 이런 사실들을 좀 알았다면 굉장히 건강한 산모로 이제 건강한 임신을 했을 텐데 라고 후회가 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차원이 아니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이제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아 부분으로 해가지고 공부 같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